중요 정보입니다. 12월이다 보니 곧 종료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 분할 상한 특례 지원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책자금 집적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즉, 상환 기간을 길게 해주고요. 이자도 내려져서 부담을 덜어주는데요. 이 지원이 곧 종료가 됩니다. 좋은 지원 제도이다 보니 꼭 대상자 확인하시고요. 도움 받으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제도 질문을 받으면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게 이거 은행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거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으시는 분, 그 중에서 집적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집적대출이잖아요. 은행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오셔서 물어보셔야지, 이거는 은행 가서 물어봐도 모릅니다. 왜? 이거는 집적대출 받으신 분들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행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가 정말로 안타까운 게 본인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집적대출인지 대리대출인지를 헷갈려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대상자가 아닌가 보다라고 하셔서 이 좋은 제도를 또한 지원을 못 받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아요. 시니어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는 내가 직대 받았었나? 대리 받았었나?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잘 확실치 않다 그러면 한번 조회를 먼저 해보십시오. 내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자, 어떻게 오느냐?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와보세요. 그럼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는요, 네이버 가셔서요, 이렇게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고 검색하시고 밑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서 대출 신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출 관리로 가셔야 돼요. 대출 관리. 대출 관리로 가시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분할 상환, 금리 감면, 특례, 상환 연장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기에 로그인해서 들어가 봤더니 내게 뜬다. 내 대출이 검색이 된다. 그러면 대상자인 거고요. 나는 안 떠. 나는 안 나와. 그러면은 직대가 아닌 거야. 나는 대상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상환기간 길게 하고 금리도 원리금 상환 좀 낮추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대출이 집적 대출인지 대리 대출인지 아니면 은행 대출인지 이게 잘 모르신다 그러면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걸 한번 클릭하시면 로그인 하라고 나올 거고요. 이 로그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사업자 번호가 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상자가 아니면 아예 안 떠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데 내가 대상자라면 내가 여기서 대출을, 집적 대출 받은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사업자 번호가 있고, 이 사업자 번호를 클릭을 하면은요, 이렇게 연장 가는 대출 정보, 통합 가는 대출 정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 통합 가는 대출 정보, 연장 가는 대출 정보, 이렇게 뭔가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요거 보처럼 활성화가 가능하다. 체크가 된다. 그러면 대상자인 거야. 그럼 나는 뭐예요? 조건에 따라서 7년 연장에 금리 1%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와서 조회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잘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그게 제일 명확합니다. 아니, 그럼 이게 어떤 지원이길래 여정님이 이렇게 말을 하나. 여러분, 보도도 됐어요. 이렇게 나오죠. 지금 보니까 신청 약정까지 7영업일 이러면서 빠른 특례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즉각적 도움. 기사가 됐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만족도가요. 94.8%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좋은 제도예요. 왜냐하면 소상공인 대출을 7년 연장해주죠. 그 다음에 금리도 내려주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본인이 대상자인지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거죠. 특히 월 상환액이 50만 원 이상 감소한 수혜자가 전체의 68.4%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월 상환액 매월 내야 되는 게 50만 원 이상 감소한 수혜자가
전체의 68.4%래요.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 사이가 25.9%, 100만원 이상 감소가 100만원 이상 감소도 24.5%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제도라는 거죠. 상환기한 연장, 금리 감면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의 재기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보니까 사례도 나오더라고요. 사례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회생 사례도 나오고 있다. 여러분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충남에서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A 대표는 건설경기 장기 침체로 수익이 20% 이상 감소했고 세무신고 오류로 과징금까지 부과되면서 자금난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소진공 대출 2건도 단기 연체에 빠지며 폐업까지 고민하게 됐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을 받았느냐? 자, 벼랑 끝에 A 대표는요, 소진공 보령센터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진공 찾아가시면 뭐라도 답을 해줘요, 일단. 자, 여기서 상담을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타 채무조정 제도와 소진공 정책자금 상환 연장, 금방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지원이죠. 이 정책자금 상환 연장의 장단점을 비교해 봤고요. 연체금을 먼저 상환하고 상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 조치로, 자, 중요합니다. 월 상환액이 129만 원에서 46만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출을 7년 동안 상환을 이렇게 연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기간을 길게 주다 보니까 원리금이 낮아지겠죠. 또 한 가지, 특례 지원이 시행되자, 자, 특례 지원이 뭐냐면 1%포인트의 금리를 낮춰줍니다. 추가 신청해, 그렇죠? 특례 지원 시행되자 추가 신청해서 월 상환액을 36만원까지 낮추고 금리도요 2.24에서 1.25, 그러니까 1%가 내려간 거죠. 1%포인트 내려봐서 매월 90만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가능도 하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이라면 이 분할상환 특례 지원 제도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공문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공문에는요, 이 보시면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상자가요,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인 업체 중 이런 경영 악화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상환기간 연장해주고 금리 감면을 해주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게 12월 19일까지입니다. 곧 끝나요. 소상공인 대상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서 아직도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19일까지는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잘 보세요. 19일까지 신청해 주셔야 특례 지원이 됩니다. 특례 지원은 뭐냐면 1%포인트의 금리 감면이 주어져요. 내가 만약에 12월 19일 이후에 신청한다. 그러면은 상환 연장만 됩니다. 최대 7년. 여기 써져 있죠. 정책자금 상환 연장은 지속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일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내가 신청할 거라 그러면 저 같으면은요, 이거 지원 제도 끝나기 전에, 특례 지원 끝나기 전에 19일 이내에 이 특례 지원, 분할상환 특례 지원을 신청해서 금리 감면까지 받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상환 연장 최대 7년 플러스 1%포인트 금리 감면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신청 대상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하면서예요. 대리대출 안 됩니다. 직접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상환 중이나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그래서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고요. 대상 채무는 직접대출 중 신청일 현재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더라도, 여러분 연체 발생했더라도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 중인 채무는 이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1%포인트 금리 인하를 받기 위해서는 보세요. 선정 요건이 있는데 2020년 4월부터 25년 6월 중 영업한 소상공인 중
자,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사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입증하냐? 이 4개 중에 하나면 됩니다. 자, 매출 감소자. 자, 2020년부터 2023년 중 연말 매출액 대비 2024년 말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다중채무자, 잔존채무가 1개 이상인 경우, 중저신용자, 나이스 기준 839점 신용점수 이하이신 분들.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에서 많이들 이거 어차피 한 개만 하면 돼요. 아래 상조 1개 이상만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그냥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셔서 다들 신청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꼭 조건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원 내용은 당연히 상환기간 연장됩니다. 최대 7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써져 있죠. 금리 감면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포인트의 금리 감면이 되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정말 질문 많이 들어온 게 또 한 가지가, 또 여러분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나 거치기간이 남아있는 대출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이자만 지금 내고 있는데, 제가 소문에 듣기에는 이 특례 지원 신청하면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원리금 내야 된다던데요. 원금까지 다 갚아야 된다던데요.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선택이 가능해요. 내가 여기 써져 있죠. 공문에 써져 있어요. 거치 계좌 선택. 자,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기간 중인 계좌는 상환 연장 제외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직접 대출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접 대출이 2개야. 그래서 하나는 이자만 납부하고 있는 계좌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신청해버리면 통합돼서 가다 보니 다음 달부터 바로 원리금을 내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거치 계좌는 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 안 할 수도 있어요. 선택입니다. 이거 정말 많이 오해하시거든요. 선택이에요. 나는 이자만 지금 납부하고 있는 거, 나는 계속 이자만 납부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이건 빼시면 돼요. 이거는 안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많이 오해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강조드렸어요. 거치 계좌는 뭐다? 선택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신청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오셔서 대출 관리에서 여기 써져 있죠. 대출 관리. 여기서 분할 상환 금리 감면 특례 이렇게 오시면 되는데, 나는 조금 더 이제는 좀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은행 가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 오셔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콜센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통합콜센터라고 해서 1533-0100번 나오죠. 자, 1번 정책자금 누르시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내가 대상자인지, 그리고 나한테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 아니면은 지역에 있는 소진공 찾아가셔도 됩니다. 전화하셔서 내 근처에 소진공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이쪽에도 전화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게 민간 컨설팅 업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렇게 공공 사이트,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 나라 사이트로 가셔야 됩니다. 예, 이게 제일 좋아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진공 가시거나 아니면 여기 와서 콜센터에서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제일 빠른 비결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 직접대출 받으시는 분, 본인이 직접대출인지 대리대출인지 이게 어떤 대출인지 나는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조회 먼저 해봐라. 아니면은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라. 12월 19일까지다 보니까 여러분 꼭 이 기간 안에 좀 신청을 대상자라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원리금 상환이 확 내려가니까요. 물론 나는 지금 뭐 직접대출 잘 갚고 있다. 난 좀 여유가 있어서 그냥 갚는 건 문제 없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아까 공문에 써져 있듯이 내가 좀 상환에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난 좀 사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좀 원리금을 좀 낮추고 싶다. 월 상환액을 좀 낮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 기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체크해 주세요.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항상 여러분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항상 제가 기원해 드립니다. 자,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